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호르몬 시리즈 중에 췌장 호르몬인데요. 췌장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의 대사를 맡아준다는 것인데요. 대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먹은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소화된 여러 가지 당 성분의 에너지가 피로 들어가서 피의 혈당을 올리고 그 피로 들어간 것이 다시 조직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먹었던 음식이 실제 조직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전체 과정이 대사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췌장은 뇌하수체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에 의해서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췌장은 영향을 받게 되냐 하면은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음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췌장이 작동을 한다. 거꾸로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췌장이 일을 하지 않겠죠. 극단적으로는 위절제술을 하더라도 췌장만 살아있으면 소화는 되는데 장은 정말 튼튼하더라도 췌장암에 걸려서 췌장을 절제를 다 해버린다면은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췌장이 소화에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췌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사에 관여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외분비 효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분비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외분비라는 것은 먹었던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세 가지 소화 효소에 의해서 혈관으로 집어넣는 일이 외분비 효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분비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내분비 호르몬은 피 안에 들어가는 당 성분이 실제 우리 몸의 조직에 쓰이도록 하는, 그래서 장으로 바깥으로 내어지지 않고 신장에서 재흡수를 해서 계속 쓰이는 호르몬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분비의 소화 효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테이스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트립시노젠이 되겠고요. 이게 트립신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라이페이스, 리파제라고 하죠.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고, 세 번째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아밀레이스,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래서 먹었던 이제 3대 그 에너지 영양소가 분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소화효소에서 혈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었던 음식이 혈당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외분비의 효소가 이까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 혈당을 오르면 그때 이제 내분비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는데 세 가지 세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과 완전 반대되는 작용으로 간에 있는 당원 글라이코젠이죠. 그것이 분해가 돼서 글루코스, 그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반대로 베타 세포에 있는 인슐린은 부교감 영향을 받아서 인슐린을 조직에 쓰이도록 집어넣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은 교감신경, 긴장이 됐었을 때 부교감 신경을 영향을 받는 인슐린은 마음이 편할 때, 결국은 마음이 편할 때 먹었던 음식들이 살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일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로 잘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타 세포에 있는 이제 세 번째 호르몬이 그 가바 호르몬이고요. 이 가바는 신경을 억제하는 신경 억제 전달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포인 델타 셀의 소마토스타틴은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둘 다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인슐린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피로 가죠. 이 피에 있는 영양분을 세포 하나하나로 다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인슐린은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은 자연히 부교감의 신경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억제가 될 수밖에 없고, 코르티졸이 분비하는 동안은 혈관에 있는 당이 말초 조직으로 가지 않고 근육으로 가서 쓰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관에 있는 그 에너지가 결국은 조직에 가게 쓰이게 해서 당이나 지방 그리고 단백질의 조절에 관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저번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실제 세포 수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포 분열을 이용해서.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의 분열 속도를 빨리 해주고, 인슐린은 이 단백질 합성해서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하는데 관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죠. 그럼 혈당이 오르게 되고 그 혈당을 실제 조직으로 쓰이게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몸이 잘 안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편하게 소파에서 누워서 계속 리모컨만 움직인다. 그럼 조직이 쓸 일이 없다고 하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번 영상 시간에서 얘기 드린 만성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몸에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족족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지방 세포에 당이 들어가서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몸이 점점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많아진 지방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지방이 많아지면 더 이상 영양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방 세포에서 TNF-알파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TNF-알파라는 것은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육종 같은 아주 심한 암 종류를 괴살시킬 수 있는 면역 분비 물질이 되겠는데요. 이런 호르몬 분비 물질을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이유는 인슐린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에 영양분이 충분하다라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세포는 인슐린의 어떤 작용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 피 안에서만 영양분이 있고 조직으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고 피 안에만 많은 영양분이 돌게 되겠죠. 이것을 인슐린 저항이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지방은 쌓이고 그리고 혈관에 영양분은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당도 많아서 고혈당이 생기고 지질, 지방산도 많아져서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당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당뇨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세포도 많으니까 비만이 생길 수가 있고 고지혈증으로 해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톨게이트에 막아놓고 차들이 계속 고속도로에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혈관이라면 그만큼 피 안에 있는 압력이 세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물을까지 안 마시게 되면 뻑뻑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기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고혈당,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이 일으킬 수 있는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설사하더라. 그리고 혈압만 많이 오르더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실제 췌장이 인슐린 저항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 한다는 거죠. 결국은 먹었던 음식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는 하지만은 혈관에 그 영양분이 갇혀서 조직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혈관에 영양분이 너무 많아지면 피가 뻑뻑해지기 때문에 피가 실제 잘 가지를 않고 피가 잘 안 가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심장에 대한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부정맥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이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화를 냈었을 때 갑자기 뇌로 피가 간다면은 순간 그 뻑뻑한 피가 이제 갑자기 가게 되면 혈관에 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일부의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아니면 피떡이 그 뇌에 막혀서 뇌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은 인슐린 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먹었던 영양분은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찌꺼기가 피 안에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내가 그 내장 지방이 많다면은 먹었던 음식들이 내 몸에 제대로 잘 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부신 피로로 에너지가 부족해진 경우는 췌장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먹는 탄수화물이 바로 지방으로 이제 쌓이도록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마른 체질은 부신이 약했다는 증거고 누가 최근에 이제 살이 빠졌다가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얼굴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물살 체질로 바뀐 거고 물살로 바뀌었다는 거는 췌장이 더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에스트로겐이 인슐린의 감수성을 굉장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적게 나옴으로써 갑자기 중년 여성이 이제 지방살이 차이는 이유도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많이 심해지면 이제 췌장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먹었던 음식 때문에 림프가 누수가 생겨서 자가 면역 질환이 돼 가지고
베타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아예 인슐린이 나오지를 않는 거고요. 제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죠. 하수구에 역류가 되면서 이런 베타세포의 일부 기능에 손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바 호르몬인데요. 이 가바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갑자기 과활성화된 신경, 예를 들어서 내가 턱 쪽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서 살짝만 스쳐도 아프다. 그럴 때 이제 가바를 이제 먹게 되면 신경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신경제 물질인데 심리적으로 어떤 거와 관계되냐면은 참을성과 관계됩니다. 자기 통제력이죠. 그래서 이 베타셀에 인슐린과 가바를 같이 둔 이유가 먹는 것과 참는 것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하면 가바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덜 먹게 되면 내가 억지로 다이어트 한다고 참게 되면 그만큼 가바 호르몬은 참을성을 이제 이용해서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 불안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식 심리와 기억 심리와 표현 심리가 각각 쓰는 호르몬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인식 심리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집중력을 좀 많이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기억 심리는 세로토닌. 마음의 감정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 심리는 도파민. 그래서 내가 좀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호르몬은 그 가바라는 췌장의 호르몬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즐겁게 빠져나가면 쾌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바가 적절하게 이 세 가지를 통제를 해주게 됩니다. 결국은 부신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가바 호르몬,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져야지만 심리적인 불안도 적게 되고 육체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췌장이란 것은 결국 음식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조절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어떤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했다면은 췌장이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한 번은 또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췌장이 그만큼 피로해진 것이다. 매일매일 꾸준히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됨으로써 췌장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췌장이 건강해지면 식생활이 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췌장이 점점 망가짐으로써 얘기 드렸던 대사증후군에서 어떤 비만 그리고 심해지면 당뇨까지 이루어지고 이 당뇨로 인해서 심부전 나중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췌장의 건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음식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췌장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새끼를 꼭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일 주스라든지 바로 혈당이 올라가면서 췌장이 갑자기 피곤해지기 때문에 설탕 음료를 바로 드시는 것을 삼가를 하고 과일도 껍질을 깎지 말고 바로 꼭꼭 씹어 먹고 밥도 꼭꼭 씹어 먹으로써 그 씹는 과정에서 이제 췌장이 미리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음식이 죽처럼 들어가야지 그만큼 효소를 뿌릴 일이 없는데 그냥 고기를 대충 막 씹어 먹으면 고기 자체가 소화 효소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췌장이 힘들어진 데다가 빨리 먹으면 그만큼 더 고기 덩어리를 분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 또 술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혈당을 갑자기 올려주면 췌장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거기다가 또 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췌장이 힘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고 새끼를 꼭 지켜서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고기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것보다는 채식 위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췌장의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만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심장도 문제고 이런 심한 상태라면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것이기 때문에 단식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췌장의 기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하면은 저장된 지방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간에 있는 당원, 글라이코젠이 우리가 글루코스 혈당으로 만들어져서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까지는 글루카곤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글루카곤이 글루코스를 분해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런 금식을 해서 한 3일째까지는 글루카곤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2, 3일 정도는 단식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보면 췌장이 기능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인슐린과 관계 있다 그랬죠. 그만큼 성장 호르몬이 췌장의 어떤 손상된 세포들도 잘 때 이거를 잘 치유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인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잘 자지 않고 중간에 깬다 하면은 그만큼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잠을 일찍 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인데요. 지방세포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만성염증의 분비물질 TNF-알파로 분비를 한다고 드렸는데 이게 분비되면서 이제 만성염증이 몸에 더 심하게 생기는 거죠. 이거를 막아주는 것이 근육세포에 있는 마이오카인인데요. 이 마이오카인은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TNF 사이토카인을 막아주는,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그 근육세포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나오질 않고 근육을 좀 피곤할 정도로 움직여야지 이제 마이오카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를 하는 이런 운동 자체가 몸을 피곤하게 우리가 웨이트 베이링을 하게 되면 마이오카인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무산소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피가 뻑뻑하신 분들은 유산소를 같이 걷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이 그만큼 대사성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자는 시간이 언제게 되느냐, 그리고 운동을 하루에 얼만큼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췌장을 어떻게 건강을 하게 하느냐 아주 키포인트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명상의 시간 같이 췌장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명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췌장의 기능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지키셔서 결국은 췌장의 기능이 건강해야지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비만이 당뇨로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췌장이 먹는 것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먹는 행복을 잘 누리시기 위해서는 췌장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